한국 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그리고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프로리그 1011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CJ엔투스와 KT로스터와 CJ엔투스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김정민, 박용욱 두 분과 함께하고요. 저는 캐스터 송선우입니다. 지금 두 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CJ엔투스는 일찌감치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경기장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 한층 들뜬 것 같습니다. 마티네가 CJ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지켜보고 있고 오늘 이 매치가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좀 짜릿하거든요. 거의 뭐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을 경우에 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경기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만날 수도 있어요. 뭐 많이는 뭐 두 번도 만날 수 있는 양 선수니까 특히나 뭐 신동호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는 최근에 대해서 뭐 정보를 더 보면은 최근에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영호 선수와 개인 리그에서 신동호 선수와 경기할 때는 무기력한 패배 당했었지만 최근 프로리그에서는 신동호 선수가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 선수, 이 양 팀의 이 프로토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떤 식으로 붙어있지 특히나 프로토스, CJ 프로토스 굉장히 강하고 고강민! 그렇죠. 고강민이 오늘 카드다 이런 얘기 많아요. 야, 이번 포스트 시즌에 KT 롤스터의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고강민 선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쪽 CJ 쪽도 프로토스 카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고강민 선수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드가 부딪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험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양 그 감독의 머리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사실상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서로 약간 눈치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CJ는 역시나 자신감을 피력을 했죠. 김도호 감독은 자신이 있다. 상대팀, 특히나 이용호 선수를 만나도 우리 팀에는 피해갈 필요가 없다. 농격 카드가 없다. 자신 있다. 이런 걸 내비쳤기 때문에 네, 과연 오늘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상대적으로 도리어 KT 롤스터의 이지훈 감독이 자신의 그 엔트리를 좀 더 신중하게 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CJ 전력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두 팀의 주력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종족이 아무래도 CJ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고 뭐 KT 같은 경우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저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단순상으로 상성상으로만 따지고 보더라도 KT 로스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CJ의 프로토스가 저그 잡는 프로토스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KT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사실 일반적인 또 프로토스도 아닌데다가 그 저그가 물론 지금까지 활약 특히나 이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6강부터 준피오까지 전반적인 뭐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그 저그가 최근에 그랬지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그만큼 싹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더 놀랍기도 합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사실 KT의 저그는 어떤 때 보면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최용주 선수가 웅진전 마지막 두 경기를 잡아냈었죠. 게다가 고강민 선수가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4승 1패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프로토스에게 원래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소위 바캉스 저그, 여름 저그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지금 뜨거운 날씨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그 저그들의 그 진영들이 KT 로스 쪽에서 굉장히 좀 기세가 올라오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한국 그 e스포츠 협회와 블리자드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프로리그 좀 상해 원정대미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벤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기자단과 응원대구 취업부 UCC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단 지금 9월 25일부터 지금 22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2일이니까 어제까지 했네요. 네, 뭐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했고요. 네. 저 아래에 있는 취업풀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중국 팬분이 만들어주신 거라 그러죠. 중국에서는 메모장으로,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직접 그려주셨다는데, 한 땀 한 땀 뭔가 정성이 느껴집니다. 일단 그 대륙의 기세가 느껴져요. 역시나 스케일이 다르군요. 네. 이것이 바로 대륙의 기세. 네, 정말. 그림판을 어떻게 그리나요, 저걸?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그리는지 신기하고요. 특히나 왼쪽 이영호 선수의 얼굴은 왠지 보고 싶은 저희 친구 홍진호 선수가 그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 그 돌격형 구렛나루,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를 좀 느끼게 하는데요. 네, 구렛나루가 딱 이게 홍진호 선수 느낌인데, 네. 참 이게 오른쪽에 김태균 선수 역시 굉장히 미남으로 멋지게 나왔네요. 뭔가 경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름 이벤트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원정 프로리그 백인의 서포터즈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해 모든 분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현장 한국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산 경기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CGV 골드 클래스 뭐 4개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로리그 결승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클래스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한 130여 명들을 지금 초청할 예정이고 아쉽게 초청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5시부터 이 용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응원전을 좀 준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포시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밑단은 이제 다 끝이 났고 피오입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진 경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CJ 엔투스가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CJ 엔투스의 팬분들은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KT는 그 매주 한 3경기씩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 특히나 팀의 전략을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CJ를 상대로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던 KT 롤스터가 좀 많이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최근 들어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지금 장마 시즌에 날씨 덥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KT 롤스터가 지금 2대1, 2대1 연속으로 2번 하고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KT 롤스터가 뭐 피오, 중피오, 뭐 6강 피오 내에서도 소울과 스타즈에게 좀 밀리는 느낌도 있다라는 평가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저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다른 선수들, 뭐 김대호 선수라든지 고강민, 뭐 최용주, 인정 이런 선수들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 CJ 입장에서도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CJ 엔투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모든 팀원들의 에이스화를 모든 감독들은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만든 팀이 CJ 엔투스입니다. 그렇죠. 전 선수의 에이스와 이것이 바로 CJ 엔투스의 모토였죠. 그렇죠. 네, 저 역시도 그 팀에 창단할 때 잠시 있던 멤버였었는데 그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전 선수 중에 한 명도 예를 들면 전문용어로 구멍이라고 하죠. 네. 한 선수가 좀 약하다. 네. 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선수가 없다라는 내부적인 평가를 만들 만큼 팀 전반적으로 테란, 프로토스, 저그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CJ 엔투스죠. 지금 전반적으로 쭉 써있는 이 느낌만 봐도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뭐 코칭 스태프부터 선수들까지 전혀 빈틈이 느껴지지 않은 CJ 엔투스입니다. 너무나도 이 자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수네요. 그렇죠. 정말 초특급 에이스들이 에이스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의 에이스화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저 모든 선수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CJ의 이군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드림리그에서도 2연패를 하면서 그렇죠. 역시 언제 오늘 포스트 시즌에서도 출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군들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1군 역시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초특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근데 대부분 다른 팀에 가면 특급 에이스급에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뭐 김태경 선수와 이영호, 이재동 선수를 빼고 나서 현 상황에서 특급 에이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 다음 가는 카드로는 역시나 CJ의 신동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가는 카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는 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CJ가 무서운 것이고 요즘 그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패션 트렌드 얘기할 때 기세 세우는 남자 좀 그렇다. 네. 하지만 CJ 엔투스는 기세 세우는 멋있어요. 네, 이거 경기력이 자체가- 좋으니까 그럼요. 이 뒤에 써있는 CJ 엔투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세를 일부러 세우는 거죠. 그렇죠. 기세도 살고 깃도 살고. 그래서 바로 CJ 엔투스가 강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경기에서 kum지였던 것들을 터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PC방 가면 다 기세우고 스타예요. PC방 싹다 일렬로 다 기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 이제 CJ의 선수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조 킷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초특급 에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 초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KT로서 있거든요. 그 초특급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KT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한 2승, 3승 정도만 해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에이스 결정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한 경기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일 때 이영호의 존재 가치가 더 빛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이 KT 로스터의 막강 파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애교를 불편해합니다. KT 롤스터와 경기를 펼칠 때는. 근데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KT 롤스터 저그 좋거든요. 여름 저그, 장마 저그, 무슨 여름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붙여도 될 만큼 저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말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줄 만한 그런 저그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최용 선수 나오기만 하면 패배하는 그런 모습만 봤습니다. 경기 지고 나서 아쉬워하고 고뇌하는 모습만 봤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분위기라면 이영호 선수가 만에 하나 경기를 치더라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거나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 KT 로스터가 여름 장사 잘 못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어려움 많았고 CJ도 마찬가지. 여름을 못 느꼈어요. 여름은 다 다른 팀의 장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KT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프로리그에서 정규 시즌 우승컵을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연승을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CJ 엔투스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부분이 예전부터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전원 에이스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요. 정말 6대6, 뭐 5대5 선수들을 비교해봐도 CJ 엔투스가 당연히 탑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 우승컵이 없습니다. CJ 창단 이후로요.
그 전에는 프로리그 한번 우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고 성적이 뭐 준우승. 예, 아직까지 정규 시즌 우승이 없었다는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고 상해 결승을 꼭 가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CJ 투스는 지금 단계 아니라 지금 다음 단계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그 CJ 투스는 욕심을 더 많이 낼 만한 그런 팀이고 욕심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T 롤스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KT 롤스터의 여름은 저그를 빼고 했었거든요. 프로토스나 테란 위주로 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저그가 KT 롤스터의 여름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부담감도 줄었고요. 지금까지는 특정 에이스들에게만 기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영호 선수를 제외하면 팀 전략이 최하위다. 이런 정말 네. 팬들의 냉정한 평가들과 또 전문적인 그런 평가들에 정말 쫓겨다니면서 정말 KT 입장에서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드디어 팀 전력이 전반적으로 강해졌고 웅진과 STX보다 KT는 이영호 빼면 확실히 약하다. 이런 평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KT는 지금 순항 중입니다. 뭔가 붙은 그 관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경기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느낌 자체는 조금 밀린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이영호가 잘해도 3번, 4번 연속 나올 수 없으니까 체제 그렇죠.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의지로 특히나 그 저그들의 의지로 그런 것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CJ 엔토스의 프로토스와 붙게 된다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네. KT 로스터에서 이제 저그 카드가 주력인 만큼 확실히 그 CJ 엔투스의 프로토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관심이 가고요. 앞서서 김정민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그 이용호 선수의 초점이 이렇게 많이 맞춰졌잖아요. 그 부분을 CJ 엔투스가 지금까지 정말 잘 노렸기 때문에 KT 로스터를 상대로 정말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이용호 선수가 거의 무적 행진을 펼칠 때 이용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를 잡으면서 KT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떻게 엔트리를 구성할지 상당히 기대가 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트리 싸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거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정 감독 같은 경우는 고강민 선수의 얘기 그리고 김대엽 선수의 얘기를 계속 꺼냈고 반면에 뭐 시즌 투스 김동 감독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습들을 준비해 왔을지 오늘 바로 첫 번째 그 엔트리를 통해서 양팀 감독의 그런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그리고 신한의 함께하는 프로리그 2011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CJ 엔토스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엔트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프로토스 3명의 프로토스가 있는데 선수마다 특색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서 상대팀에서는 맞춰서 이길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실력 차이를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정점만 찍으면 됩니다. 2위 하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이제 SK텔레콤 T1을 상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또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있을 만한 시즌 됐습니다.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PO 기간 동안 KT 롤스터가 올라본 전반전 상황을 분석을 했고 반면에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물론 정신적인 측면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세적인 측면을 충분히 올리고 있는 KT 롤스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경기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 감각 자체가 최고조로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항상 3차전까지 가서 끝에는 웃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도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라이벌팀의 SK텔레콤이 지금 상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T 입장에서 지금 가슴속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박용래 설련이 얘기가 들렸나 보네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박용래들 타오른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박용욱 해설의 절친 부산 남자 박정탁 선수가 또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KT 롤스터 부산 남자 극과 극을 보여주는. 네. 그것이 문제죠. 하지만 정말 KT 롤스터 지금까지 포지 시즌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젠 달라졌습니다. 결승에 직행했을 때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좀 약한 모습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저력을 갖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KT는 그 어느 때보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이 여유 속에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 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서도 이게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양 팀이 그 여유 속에 첫 번째 엔트리를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등장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병세와 이용호입니다. 정말 시작부터 조병세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랄만한 깜짝 카드입니다. 성적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좋았지만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래도 조병세 선수가 출격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포스트 시즌에서 12승 2패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테란을 7번 만났습니다. 그 7번 중에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테란전 포스트 시즌 최강자는 바로 조병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너스리그 당시였었을 때도 조병세가 막 날아다녔거든요. 중요한 경기 때 뭔가 더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조병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무래도 그 KT의 에이스 이용호 선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가 CJ 엔투스에서 조병세 선수가 유일하단 말이죠. 네. 1경기 맵을 CJ 엔투스가 서킷 브레이크로 정한 이유가 이용호 나와라였거든요. 그러면서 조병세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용호 진짜 나왔습니다. KT로서 이용호 선수 바로 등장을 했는데 전적은 뭐 논할 것도 없죠.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뻔히 상대방이 이용호를 노리고 1경기 맵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 이용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테이핑하면서 이용호 선수 경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다른 선수를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법했는데 이용호는 좀 조병세를 만났거든요. 예, 정말 그 자신에게 몇 안 되는 거의 없죠. 상대 전적에 앞서는 선수를 만나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한데 테란전 보시면 23승 3패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3경기 테란전을 더했는데 그 3경기도 모두 다 이겨버렸습니다. 전체 성적이 26승 3패. 오늘 경기 이기면 이게 승률이 도대체 몇 %인지 야 진짜 이용호는 지질 않습니다. 정말 굉장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용호 선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 조병세 역시 플레이오프 이 3위단에서는 어느 선수와 만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조병세 이용호를 5번 만났는데 3대2 이거는 단어가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용호 상대로 3대2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1경기를 만약에 조병 선수가 승리를 딱 거둔다 라고 했을 때 정말 CJ는 오늘 하루 룰루랄라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CJ 분위기 과연 조병세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용호와 조병세의 경기 과연 첫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병세 선수의 진영. 조병세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7시는 이용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에 이용호 네, 중앙생입니다. 이용호 선수. 예, 분명히 그 이용호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뭐 2대3으로 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최근 경기는 이용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경기 차를 좁혔는데 그만큼 조병세 선수가 최근에 그 슬럼프 오기 전까지 얼마나 테란전을 잘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테란의 1인자 이용호, 현재 2인자 정명훈. 이런 분위기가 굳혀졌었는데 그렇죠. 정명훈 선수는 조병세 선수를 만나면 매그볼 줍니다. 네, 그만큼 태태전에서 여유와 전체적인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병세 선수는 여러 차례 경기에서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네, 공수전 3대2라는 스코어. 특히나 이용호를 상대로 이런 것들 태태전에서 만들어준 선수가 바로 이제 조병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중에서 이제 조병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상대로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네. 확실히 중요한 경기 때는 조병 선수가 제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줬어요. 뭐 정말 위너스 리그에서 먼저 요골키를 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조병 선수는 정말 큰 경기에서 뭔가 준비를 한번 딱 해가면서 상대방의 에이스들을 딱 잡아내는 이 느낌 자체가 확실히 믿음이 가는 선수입니다. 아티형의 서킷 브레이커 이 맵에서 주로 지금까지는 KT 같은 경우는 김대엽 선수를 밀어넣는 그런 선택. 이용호는 일단 CJ전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서킷 브레이커. 그렇죠. 왜냐면 좀 노림수가 상대방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정말 이영호 선수라는 이런 특급 카드를 상대방이 예측할 만한 맵에 내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이영호 선수는 예, 그래도 맵을 가리지 않는 뭐 전천후 선수고 네. 예, 특히나 그 이영호 선수가 가리는 맵이라고 본다면 역시 태태전이 많이 나오는 벨트웨이 서로 그냥 반 가르고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신피해 능선 이런 맵만 피해가면 이영호 선수는 못 나올 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는 CJ가 워낙 강한 팀이다 보니까 기세를 잡기 위해서 이 경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용호 선수가 먼저 점차 시도. 조병세를 본진 지역에서 배럭을 올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정찰을 해가면서 예, 확실히 배럭 더블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면은 바로 커맨드 칠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확실히 이용 선수가 평소 때와는 좀 다른 정찰 움직임을 좀 보여주네요. 보통 첫 번째 정찰을 갔을 때 앞마당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른 쪽으로 빨리 확인을 하러 SCB가 많이 떠나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바로 언덕 위까지 올라가서 베럭스까지 좀 확인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영호 선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되는 날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이게 정찰이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일단 첫 번째 정찰 바로 했고 뭔가 본인 스스로도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느낌이 좋을 거예요. 저렇게 첫 번째 정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본격적인 SCB 움직임. 그렇죠. 한때는 뭐 이영호 선수가 앞마당까지만 정찰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테란 선수들이 언덕에다가 커맨드를 짓는 경우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하고 이영호 선수는 바로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일단 정찰을 성공했고요. 네. 네, 또 조병세 선수 역시 약간 좀 특이하게 빌드를 짜왔죠. 예, 배럭 더블이긴 한데 좀 자신만의 또 팩토리까지도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게 가스를 채취하다가 뺐다가 이러한 SCB 조절을 통해서 팩토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는 조금 늦지만 상대적으로 빌드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가 있는 선수가 지금 바로 조병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에게 진영을 노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움직임들 잘 갖춰놓고 있는 조병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SCB가 도망가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SCB가 따라가다가 일단 조병선 선수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커맨드를 확인하게 되면은 확실히 조병선 선수 입장에서는 같은 체제에서 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같은 벌처를 생산하고 같은 벌처 탱크를 뭐 전투를 펼친다고 했을 때 물량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하나 아쉬운 것들은 이영호 선수가 보통 센터 배럭을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센터전에서 상대방을 보고 마차하면서 배럭 더블 혹은 노배럭 더블 이런 식으로 빌드를 많이 짜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는 조병세 선수가 이렇게 먼저 배럭 더블을 선택을 하고 반면에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부유한 빌드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시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네.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중장기로 넘어갔을 때 더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화 7시 지역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만큼 조병세의 공격력이 그런 것들을 좀 휘둘러 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첫 벌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영호 선수 SCB가 빠졌는데요. 저 SCB가 센터 쪽에 빠진 모습은 한 번 더 정찰을 통해서 조병 선수의 체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결국에는 자원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벌써 안쪽으로 슬쩍 와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병세. 네, 정말 번개 같은 많은 속도입니다. 한 대 맞자마자 앞마당에 SCB를 빼서 또 이게 치료하고 뒤로 빼고 네, 이걸 조병세 선수 꼭 잡아야 됩니다. 네, 본진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올라가네요. 들어갔어요. 이거는 좀 뼈 아픈데요. 그렇죠. 세 번째 팩토리까지 확인합니다. 이용호. 첫 벌처로 가서 자원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SCB가 저렇게 들어가서 3팩토리에서 벌처 중심으로 생산한다고 알게 되면은 레이스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영호 선수의 레이스가요. 이미 스타포드는 굉장히 많이 건설이 진척이 됐거든요.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레이스에 대한 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팩토리 3개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체제가 굳어졌다는 걸 뜻하고요. 왜 탱크로 막아지면서 투스타 레이스에 가겠다는 거죠. 어차피 벌처 본진하면서 건물 배치 보세요. 벌처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탱크 한두 개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수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입구 쪽에 심시티가 돼 있다는 부분. 만약에 조병 선수가 벌처로 한번 들어가서 자원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스피더까지 해서 스피더 마이너까지 해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탱크 하나 자리 잡고 있는 이용호 선수의 한마당 지역 지금 벌써 2기가 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베럭스로 이용호의 지금 이 상황까지는 살짝 봤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클로킹하는 것을 봐서 하지만 대개는 원팩 원스타 정도를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영호 선수가 그냥 본진 안에만 발이 묶여있다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수비적일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할 것만 해서 이영호 선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냥 이영호 선수는 다수 힘싸움을 굉장히 싫어하는 태태전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카데미도 빨리 짓고 예, 수비를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원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아카데미도 중간까지 건설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병세. 그렇죠. 투스타 포트에서 레이스가 나와서 어느 정도 클로킹 만화가 될 때마다 조병세 선수를 흔들어 버린다면은 확실히 조병세 선수 입장에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든 공격을 선택하든 뭔가 당분간은 수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할 멀티라든지 공격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주도권 네. 자체가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쥐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경기는 제가 볼 때 조병세 선수가 이제 경기 상황은 더 좋거든요. 네, 일단은 상대방이 투스타 포트인 것을 레이스 2개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었고 일단 팩토리를 좀 먼저 늘려놓은 상황에서 딱히 마음 급하지 않게 마인만 몇 개 매설하면서 자원 관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병세 선수가 일단 지금까지는 경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조병세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다 맞춰주고 있는데 이용호 선수 역시 중앙에 탱커 레이스가 슬쩍 나가는데 이거 막아요, 이거 막아요. 와, 이거 잘 막았습니다. 야, 좋았어요. 조병세 잘 타고 들었습니다. 자, 또 들어갔을 때는 SCB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탱크 뒤쪽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와,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는 피해를 꽤 주네요. 그렇죠. 게다가 탱크를 회gol시켰다는 것. 지금 타이밍에 입구 지역에 몇 개 없는 마인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제거하면서 상대방 조병세 선수의 입구까지 진격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네. 자, 이용호 선수 바깥쪽 나가고 있고 조병세는 그러면서 3시 지역에 커미센터 늘리고 있습니다만 레이스 때문에 레이스 들어가는데요. 안 좋은데요. 조병세 진짜 이거
포스트 시즌 나오면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실수가 없고 지금 주도권을 확실히 좀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름을 기다린 듯한 그런 느낌. 조병세 지금 여기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앞마당 견제 기술에도 불구하고 조병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들 좀 예, 보여줍니다. 앞서서 레이스 2기를 잃다 보니까 확실히 이영호 선수의 레이스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스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지상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야, 조병세 입장에서는 그 벌처 마인을 다 쓰고 벌처가 들어가서 SCB 잡아준 거, 그리고 레이스를 잡아먹은 거, 확실히 분위기가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탱크가 한 게 더 많기는 합니다만 뭐 움직임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영어도 아니고요. 네, 정말 움직임이 말씀하신 대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SCB를 최대한 좀 잡아서 좀 힘을 좀 빼놔야 됩니다. 지금 3시즌은 커맨드 SCB까지도 잡아주고 빼면서 생산 기반의 차질을 빚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병세 선수가 이렇게 무난하게 센터에 시즌 모드 해놓고 3시까지 커맨드를 치는다. 천하의 이용호 선수를 하더라도 정말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되기 전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든 멀티를 따라가든 뭔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아,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레이스로 좀 많이 손해를 본 부분을 가지고 탱크 거리제기를 통해서 좀 이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적인 멀티가 느린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7탱크가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탱크 3기가 더 올라오는 조병세.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탱크 3시에 자리 잡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시즈 모드를 하면서 북쪽으로 한번 움직여준 것 때문에 참 이영호 선수가 전설적으로 대단한 부분은 센터를 반반 나눠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조금 더 동쪽 지역까지 진격을 시켜줍니다. 네. 그만큼 상대방보다 물량이 적거나 자원이 적을 때는 좋은 자리 선점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세트전인데, 자리를 병력이 적지만 좋은 자리를 좀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병세 선수 뭐 본질은 이제 가깝기 때문에 탱크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편 진영까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서 이제 화면에서 SCB, 마린한기가 SCB를 또 이영호 선수의 SCB를 또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집중력의 면에서는 계속 소규모 전투에서 조병 선수가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지나가면서 이런 데미지까지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영호. 네, 이래서 레이스가 한두 개는 살아있었어야 됩니다. 네, 클로킹을 동반해서 먼저 시야를 제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탱크 거리제기 싸우면서 약간씩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조병세 선수가 너무 침착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은 상태라도 스캔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영호의 이제 벌처가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단에 조병세 탱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벌처로 이제 빈집터리를 가려고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가 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조병 선수가 SCB를 6시 쪽에 놔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이번 경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벌처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계속 뭔가 이영호 선수보다도 조병 선수가 계속 앞서 나가는 느낌. 이영호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병 선수가 뻔히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네,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꼼꼼하게 현 상황에 맞춰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그래도 조병세 선수의 이런 움직임 좀 대단합니다. 네. 멀티가 상당히 빨랐고 6시에도 이제 벌써 돌아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자리 잡아놓는 판단까지 지금 조병세 선수도 이영호 선수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둘이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조병세. 자, 일단은 9시와 3시가 활성화됩니다. 양 선수. 그렇죠. 계속 조병 선수가 조금씩 이득은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영호 선수의 탱크 라인 자체가 조병 선수를 에워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장기전을 가게 되면 역시 이영호 선수가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력이 많을 때 이 6시 지역에 수비하는 저병력 있지 않습니까? 네. 수비가 아닌 공격까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낭비하게 6시 쪽에 집중을 시킨 다음 정면 어느 정도 약점을 만들면서 스타포트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멀티만 빠르고 경기를 지는 경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먼저 나갈 준비하거든요. 6시 어느 정도 분위기 보고 이영호 선수는 11시 지역 커맨드 센터를 직접 건설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탱크 라인을 가지고 4인용맥 기준으로 했을 때 반반 싸움이 아니라 거의 3대1 비율로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조병 선수의 한시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할 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탱크 라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초중반 조병세 선수의 대응은 굉장했었는데, 그렇죠. 단순 팩토리만 늘려놓은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영호 선수 정말 이런 낌새의 정말 느낌 알아차리는 데는 그 어떤 선수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탱크마다 센터에 배치시킨 다음 지금 자리 보시면은 이제 한시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한시 SCB 잡으러 벌치 한 기만 보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정말 조병세 선수는 단수 정면 힘들기 어렵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차례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탱크 양 한번 봤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센터 쪽으로 빠졌을 때 잘 파고들었어요. 일단은 조병 선수가요. 자, 넓은 라인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조병세. 이영호의 진영을 조금 더 이거 들어간 벌써.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봅니다 지금. 위쪽에 탱크가 계속 포격. 그리고 벌써 안쪽까지.
야, 조병 선수의 그 공격 타이밍도 정말 아, 괜찮았는데. 그리고 마인 제거. 네, 마인 제거되지 않아도 결국 저 위에 있는 북쪽 탱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남은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탱크 어차피 정말 후속병력 증원이 되는 것을 볼 때 이영호 선수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오는 탱크만에 이쪽에 보내서 시즈 모드만 하게 되면 이영호가 잡는 겁니다. 아, 올라가려는 움직임 조병세 완전히 막혔고요. 워낙 넓게 탱크 라인을 잡다 보니까 확실히 그 벌쳐 빠져있는 빈틈을 노리고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와서는 라인을 전진하지 못했어요. 그대로예요. 아, 분위기가 조병세 지금까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지금 이번 전투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좀 꺾였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방금 전투로 인해서 좀 숨이 막힐 겁니다. 숨이 탁탁 막히면서 이제 다음 수를 뭘로 띄우지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스타포트 3개를 통해서 발키리로 레이스를 찍었다는 거, 스타포트 올릴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고요. 네. 단순하게 그저 지상 힘싸움만 하게 될 때 이제부터 드랍십은 큰 의미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6시 라인이라도 뚫어두고 6시 멀티하면서 이영호 선수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지역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아래쪽을 한번 뚫어낼 준비하죠. 그렇죠. 이번에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레이스 발키리로 공중권을 제압하고 있는 지금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상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거든요. 자, 6시 근데 이동하는데 금방 왔어요, 이영호도. 그렇죠. 그런데 골렛이 없습니다. 아. 상대방의 레이스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뒤늦게 와봤자 의미가 없고, 그럼 이영호 선수는 시즌모드 풀어서 6시 지금 센터 이적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내려와서 좋은 자리 조금 더 잡아놓게 되면은 이거 진짜 조명사 선수 숨이 막히는 겁니다.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6시도 막혔네요.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이 6시 쪽에도 탱크 라인을 조금 더 전진해서 6시 멀티라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1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영호 선수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파괴시킬 수가 있는 위치예요. 1시에 지금 조병수 선수가 멀티하는 것은 그냥 손 가는 데를 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멀티고요. 지금 보세요. 유일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영호 선수는 이러한 뭐 난전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잊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변수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지어놓은 겁니다. 지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로 지은 건데 절대 허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1시 지역까지 이영호 선수의 세력권 상단에 좀 다 먹었습니다, 이영호. 그렇죠. 정말 3가스까지는 조병서 선수가 빨랐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그런 그림이고, 이 지역 쪽에서 또 벌처 견제를 해주는 모습은 괜찮은데 결국에 가서는 조병서 선수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멀티 확보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센터 지역보다는 6시 쪽에 확실하게 탱크 라인을 좀 가지면서 터렛도 건설하고 추가적인 멀티를 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그렇지만 좀 CJ 엔투스 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가능성을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딱히 할 게 없게 만들면서 레이스와 센터는 더욱더 굳건해졌고 6시를 뚫어서 그 멀티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병력은 자신이 병력을 많이 잃게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몇 개 잡지도 못하면서 겨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멀티란 말이죠.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랍십 한 개 보냈는데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오긴 왔습니다만 더 안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것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조병세가 이제 얻게 됐고, 레이스를 더 많이 들여놓았고 중앙 지역 이제 완전히 제압한 게 이영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신기하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끝내는 다시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숨통을 정말 옥죄기 위해서 시즌모드 한 번 더 한 겁니다, 이영호 선수. 자, 왔는데 금방 공중명령도 바로 왔거든요. 이거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제는 공중에서 백업을 해줘요. 탱크 백업을 레이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골련 없나요, 조병세? 그대로 그냥 밀리는데요, 네. 이제는. 골리앗이 몇 개라도 와야 되는데 네. 한두 개 골리앗의 의미가 없고 골리앗 한 3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레이스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포격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탱크를 다 내주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소수의 골리앗으로 좀 레이스를 상대해주고 있는데 골리앗이 주로들고 있습니다. 레이스 오히려. 앞에서 뺄 일이 뺄 뭐가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올멀티 모든 지역에 가스멀티 다 해버리면서 이영호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02연대 탱크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 탱크들은 이제 허망하게 계속 잡힙니다. 그렇죠. 6시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가스멀티 지역의 커맨드가 다 건설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압도적인 포스입니다. 정말 그 초반에 멀티 좀 들이고 이런저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조병세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 단 한 경기도 테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 상황에서 이용호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테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자신의 상대 전적도 밀린데다가 포시즌의 전반적 움직임 조정이 좋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계단 스타일 그런 느낌의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알고 이용호. 다 필요 없고 상대 전적에서 나보다 앞서는 선수 리스트에 적어놨을 거거든요. 이영호는. 살생부 같은 거. 네. 데스노트. 오늘 딱 이번 경기 이기면서 딱 상대선 맞췄다. 애결에서 한 번 더 붙어서 앞서고 싶겠다. 이런 거 이영호 생각해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 조병세 선수의 병력들 아, 기민하게 그래요. 움직입니다만 여기서 바꿔주기만 해도 이경호의 상담 능력 어떻게 뭐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었거든요, 조병세. 예, 정말 조병세 선수가 여기를 막고 병력이 더 충원이 돼서 7시 본진까지 가서 팩토리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일발 역전을 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병력이 소모만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영호 선수는 공이업 탱크가 시즈 모드하고 있다는 거. 언제나 그래도 태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탱크의 공이업입니다. 네, 공이업 탱크가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병세 선수는 추가 가스몰트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6시죠. 굉장히 불편해졌고 6시 탱크를 보내는 것이 본진 지역에서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좀 흐트러뜨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병세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가 탱크 생산뿐만이 아니라 레이스 생산 동시에 너무나도 원활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병세 선수 입장에서는 골리앗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그래서 시즌 모드 풀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다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SCB 동반해서 이번에 뚫겠다라는 건데 힘듭니다. 이영호 선수의 수비 라인이 이건 정말 진정한 철벽이란 말이 이런 것입니다. 공이형 탱크 리버스인데 억지로 네. 올라가는데 그냥 놓거든요, 이거 조병세. 들어봤자 이영호 선수의 레이스가 오게 된단 말인 야, 거죠. 조병세. 못 뚫는데 못 뚫어요. 네, 안 됩니다. 못하네요. 조병세 그래도 분전하긴 합니다만 그 조일기를 풀기 위해 선택한 단순 백까지 힘싸움 이영호. 이게 이영호입니다. 예, 정말 지나치게 이영호 선수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럴만한 선수예요. 정말 빈틈 하나 없고 상대 전적도 상대적으로 열세였었고 정말 조병세 선수와의 격차 이영호가 어떤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자신을 노리는 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버리는 이런 실력 앞에 상대팀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분 뒤에 분명히 초반에 몇 번, 80분 안쪽은 조병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이용호의 탱크라는 느낌을 초 하나 싹 다 뚫어버리고 그렇죠. 피해를 완전 받아버렸네요. 네,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조병세 선수가 초반에 집중력은 정말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확실히 벌처로 이득 보고 레이스도 좀 손쉽게 잡으면서 3가스까지는 확실하게 확보를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무스를 띄우는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포트가 늦고 드랍십이나 레이스를 활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조병세 선수가 더 빨리 센터 라인을 뚫었어야 되는데 결국 가서는 이영호 선수의 그 센터 라인을 뚫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세트 이용호가 조병세를 잡으면서 1대5로 KT 로스터가 앞서갑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이카로스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만나보셨습니다. 조병세와 이영호의 경기. 사실상 시즌2가 잘 맞췄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조병세 카드 기용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네. 역시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는 맞추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테란을 이영호 선수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이긴다라는 것이 거의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 이김으로써 승률 90% 찍었죠. 정말 이영호 선수의 테란전은 경악스러울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조병세를 상대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KT 롤스에게 선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